제가 지난번 그 2사단 노도부대 이야기를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2사단 출신이기 때문에 이 2사단이 해체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좀 감회가 깊어서 제가 그 2사단 관련 이야기를 올렸더니만 그 재미없는 영상이 조회수가 뭐 2,000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그게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그냥 군대 이야기를 한번 쭉 그냥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군생활을 돌아보니까 이게 벌써 근 30년이 다 돼갑니다.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92년 3월에 입대해서 94년 7월에 제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지간한 거는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정말 한 제대 후 10년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 모든 하루하루가 다 기억에 났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군생활 했던 그 입대 순간부터 제대할 때까지 모든 그 날짜가 다 기억이 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노트에 군생활에 대한 기록을 좀 쭉 했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다가 그 노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생활 관련해서 꽤 많은 기록을 남겨놨었는데 노트를 찾지를 못하고 더 1차적 자료,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 병장 되면 시간이 좀 나니까 군에 있을 때 왜 병장들 보통 그 추억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낙엽도 붙이고 뭐 이렇게 군대 사진도 좀 넣고 해서 이렇게 앨범처럼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뭐 전통적으로 그런 거 다 병장들 되면 하나씩 만들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노트에 군생활 할 때 그 일기 비슷한 걸 쓴 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디테일해서 이게 위병소 갖고 나가다가 걸리면은 그때 군사 보안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요즘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막 그 어떤 훈련 상황도라든가 뭐 그런 뭐 지형지물 뭐 군대에서 고참들한테 맞은 이야기 뭐 온갖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제가 병장 때 그냥 기억나는 대로 쭉 적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뭐 그냥 저는 어떤 그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정말 그때는 제가 너무 좀 뭐랄까요, 이 군대 우리 부대가 되게 엄격한 부대였는데 보안 그런 검열도 자주 나오고 특히 어떤 이런 거를 갖고 있다가 뭐 그냥 단순한 추억록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 디테일하게 그런 일기식으로 막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냥 소각장에 버리고 나왔습니다.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내 머리에 있으니까 나가서 또 어떤 그런 군생활 관련해서 뭐 기록을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기식으로 군대 제대 후에 또 틈틈이 군생활 관련해서 기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노트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군에서 쓴 일기도 일기는 소각시켜버리고, 제대해서 어떤 제가 틈틈이 기록했던 그 노트도 잃어버리고, 뭐 해봐야 군생활 사병들이 뭐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거조차도 무슨 군사 보안 이런데 걸릴까봐 그 일기 무슨 검열 나올 때마다 일기를 어떻게 감춰야 되고 그게 되게 좀 번거로웠습니다. 병장 때. 그래서 무슨 군대 그런 뭐 검열 같은 게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뭐 일기 같은 거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누가 뭐 고참이 때렸다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벌 받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 만약에 뭐 어떤 해서 문제 되면은 뭐 구타가 있었네 없었네 또 이런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너무 디테일한 그런 군생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각장에 버리고 나왔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군사 보안이랄 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군대 이야기 주절주절 써놓은 건데 그때는 좀 제가 좀 그런 우리 부대는 또 막 유병소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지금 제 뒤에 있는 이런 사진들도 사실 제가 가져 나올 때 제가 이게 비닐에 넣어서 이 신발 같은 데 넣어서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방에 넣고 나온 사진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이거를 병장들은 하사관들한테 부탁을 해서 밖으로 가져가거나 우리 부대에는 또 그런 무슨 개구멍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개구멍 같은 데 이렇게 담벼락 밖에 던져놨다가 이제 위병소 통과해서 들고 나오거나 뭐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군에서 찍은 사진들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저런 거 하나 가져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라는 게 뭐 1, 2등 상병 때는 거의 찍을 수가 없고 조금 뭐 상병 이후 병장 돼야 이제 조금 그나마
일용 카메라로 네커트 찍은 거기 때문에 사실 군생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1, 2 상병 때 사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병장 때 느긋할 때 이제 그냥 몇 장 찍은 것들이고, 그리고 뭐 사진이 제가 보니까 다 어떤 이런 개인 사진들은 없고 전부 이게 단체로 찍은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군생활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소개할 만한 사진들이 보니까 많지가 않았습니다. 좀 어떤 추억이 얽힌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소개하려고 보니까 다 사진들이 뭐 어설프고, 그때 또 이 카메라도 별로 좋지 않은 때였고, 일회용 카메라로 다 찍거든요, 이걸.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일회용 카메라가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좀 잘 나오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고, 아주 좋은 날씨만 그나마 카메라가 그나마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제가 M60 사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24살 때죠. 그러니까 M60 사수였는데, 제가 아예 나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낫나요? 있는 게 낫나? M60 사수인데 정말 제가 물론 그 하기소되고 있지만 이 우리보다 좀 더 빡센 게 그 같은 하기소대 내에 이제 포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총반이고 포반. 60mm죠. 그러니까 포반이 조금 더 힘듭니다. 이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이제 힘들다는 기준이 장비 무게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포반은 이 우리보다 무거운 포판이라는 게 있어요. 포판 아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이거죠. 예. 보시면 이게 전데 이렇게 이 밑에 이 포판 무게가 상당합니다요. 그래서 이 포반이 행군할 때 좀 더 힘이 듭니다. 우리 M60은 이제 10.432kg입니다. 10.432 무게가 이 10.432고 길이가 한 11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국인의 체형하고는 좀 맞지 않은 총입니다. 한국인은 평균 키가 이제 160 그 사이고 덩치도 작은데, 저거는 미군이 개발한 총이고, 그 람보 영화 보면 총을 아주 한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핸들링 하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10.432.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장비가 항상 딸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총을 사수가 이제 쏜다면은 밑에 이렇게 이 거치대가 있고 또 예비 총열이 있습니다. 이게 왜 예비 총열이 있냐면 이 총을 쏘면은 이게 뜨거워집니다, 금방. 그러니까 옆에 부사수나 이제 탄약수들이 옆에서 이거를 총열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항상 세트로 다니는데, 저런 장비가 많기 때문에 행군할 때 많이 힘이 들죠. 왜냐하면 기본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남들하고 똑같은 그런 텐트나 뭐 이런 걸 갖춘 상태에서 저 위에 추가로 또 이 10kg 되는 거를 얹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이 들죠, 행군할 때. 그리고 이 하기소대나 군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TO라는 게 있지만 그 TO가 가득 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군생활 할 때. 이제 전쟁 나서 예비역들이 차출돼서 들어오면은 이제 TO가 차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군생활 할 때는 항상 그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하기소대 M60 총 하나에 사수가 있고 뭐 부사수가 있고 탄약수가 예컨대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진병 하나 들어오면은 뭐 탄약수 하나 있는 거고 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 행군을 할 때 항상 저 총을 막 병장들도 메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쫄따구들만한테 맡겨가지고는 이게 행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장들도 돌아가면서 총을 들어주죠. 원래 병장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병장들은 뭐 거의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병장들은 이 군장도 사실 날라리 군장이라고 해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군장 안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행군을 하면 텐트가 들어가죠. 텐트가 여기 보시면 이게 전데요. 예. 23살, 2살 때라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일병 때네요. 이 텐트가 몇 장이 들어가죠? 텐트를 칠 때 옆에 한 장, 위에 한 장, 양옆에 2장, 뒤에 하나, 위에 하나, 총 4장, 최소 4장이 들어가고 앞에 막아야 되니까 5장이 들어가나요? 5장이 들어가는데, 요 한 개 분대원이 이제 이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고참들은 저 텐트를 안 가져가요. 이제 뭐 5장만 넣으면 되니까
군대 고참 이제 분대장 빼야 되죠. 병장 되면 이제 다 뺍니다. 저런 거를. 그다음에 이제 지주핀이 엄청 무겁습니다. 지주핀이 가에 이렇게 텐트를 박는 핀. 우리 뭐 등산용 지주핀들이야 요만하지만 군대 지주핀은 정말 굵죠. 무겁습니다 이게. 이 지주핀을 또 이 텐트에 맞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1, 2등병들 군장에 들어갑니다. 병장들 용도. 그러니까 병장들은 날라리 군장이라고 해서 군장이 아무것도 거의 넣지를 않고 행군을 하거든요. 1, 2, 3병 때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병장들은 봐주는 거죠. 뭐 심지어 우리는 그 병장들은 야삽도 병장용 야삽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삽날을 뺀 밑에 이제 그 나무만 달리고 위에는 그 뭐죠 그 합판으로 그래서 야삽 피에 넣으면 밖에서 보면 야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삽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우리 1, 2등 병 뭐 상병들이야 뭐 얄짤없이 야삽을 들고 다녀야지만 병장들은 이제 모든 게 여려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야삽도 그냥 나무 야삽, 병장용 야삽은 우리 그 비밀 소대 창고가 다 있는데 가보면은 병장용 야삽은 다 따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병장들은 군장을 쌀 때 라면 몇 개, 자기 속옷 네이, 뭐 그다음에 어떤 가벼운 판초이 뭐 이런 뭐 간혹 비닐 같은 거 하나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것만 넣고 이런 모든 장비들은 다 밑에 1, 2등 병들이 막내들이 제일 많이 넣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겨울 군장은 결속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 침낭이 부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막 위에서 무릎으로 내리 눌러가지고 결속을 해도 결속이 안 됩니다. 뭐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들면 이 군장이 뒤로 이 몸이 그냥 휘청휘청 넘어갑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몸이 휘청휘청 넘어가는데 그 위에 이 10kg짜리 총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잠깐 나가볼까요? 이걸 옮기면 되네. 요 뒤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가벼운 공격 군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요런 거는 이제 공격 군장이라고 해서 아주 돌격 군장이죠.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하러 돌격할 때 원래 원 군장은 두고 요런 돌격 군장을 따로 꾸립니다. 야삽 하나에 판초이 하나 말아서 돌격 앞으로 할 때 가볍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공격 군장, 돌격 군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군장은 이제 그 장난 아니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위에 고참들 걸 나눠서 이제 넣고 뭐 그 훈련 나가면 정말 온갖 게 다 딸려가죠. 뭐 심지어 이 후레쉬 이 건전지까지 무게가 다 나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참 하지만 뭐 방법이 없습니다. 1, 2 상병들은 뭐 무조건 메고 가야 되니까 이 군장을 장비를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군장을 싸고 여기 위에 10kg가 넘는 저거를 메고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에피소드가 많죠.